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중입니다. 직장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문성우 대표가 직장인의 다른 습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우입니다. 저는 오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뵈니까 여기에 직장을 다니실 분, 또 다니셨던 분, 그리고 다니실 분,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직장이라는 데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정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암묵지, 그러니까 숨어있는 지식들이 있죠. 근데 그 지식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종종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이제 이렇게도 상담해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각종 강의도 들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진짜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오래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굳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혼자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가 은퇴하세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좀 모르는데 전달력이 좋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거기엔 진짜가 안 담겨 있죠.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에겐 진짜 해본 사람이 진짜 맞는 얘기를 잘 전달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직장인의 바른 습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문성후라고 합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고요. 경영학 박사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쓰지 않은 것보다 여기 쓴 것보다 제가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24년을 꽉 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1시간으로 보면 24시간을 꽉 채운 겁니다. 하루를 꽉 채웠죠. 그 중에서 이제 임원을 7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 직장 생활을 꽉꽉 차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저도 몰라서 배우는 게 많고, 그러다가 배운 게 쌓이니까 또 후배들에게 또 너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인의 바른 습관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쭉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는 제가 24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힌 그 내용을 오늘 한 1시간여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인에게. 사실 이거는 직장인뿐이 아니고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장인에게 중요한 것은 A. attitude, 태도일까요? B. behavior,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C입니다. custom, 습관입니다. A, B, C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C입니다. custom이요. 습관이죠. 사실 A 태도는요, 회사 들어갈 때 이미 다 봐요. 언제 보냐? 면접 때 봅니다. 면접 때 태도 다 보고요. 그거 보고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태도는 입사하는 순간 좀 줄어들고요. 그럼 막 입사 초반에는 뭘 보냐? 행동을 봐요. 어떻게 저 친구가 행동을 하나? 어떻게 저 후배가 행동을 하나? 어떻게 저 직원이 행동을 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빨리빨리 움직이나 천천히 움직이나 아니면 저럴 때 어떻게 대응하나, 어떻게 움직이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답하나,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초반이에요. 사실 행동을 보는 것도 초반이고요. 직장 생활 한 2, 3년 차 되면 회사든 조직이든 동료든 고객이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습관을 봅니다. 습관을 보기 시작해요. 의뢰 그 친구는 그렇게 했을 거야. 그랬었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습관을 보기 시작하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 24년 하면서 관리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결제도 하고 뭐 승인도 하고 사인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나요. 사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어제 저녁 반찬 기억나시나요? 예, 안 나시죠? 예, 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데 회사에서 그 많은 일을 했는데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했던 내 습관을 기억하면요, 아, 내가 그냥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몸에 익히고 그것을 습관화해서 반복하면요. 사실 내가 내 습관을 기억하고 내가 뭘 했는지 알면서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C가 커스텀이 D를 만든다고 해요. D는 destiny입니다. 운명. 그래서 A, B, C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C고요. C는 D,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습관은 뭘까? 습관은요, 그냥 줄여서 자동입니다. 자동.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 자동입니다. 습관은 자동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뇌 속에 여러 기억을 하는데요. 기저핵이라는 뇌 깊숙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기억을 해요. 그럼 습관이 몸에 배면 뭐가 좋을까요? 나한테 뭐가 좋을까요? 두 가지가 좋아요. 첫 번째, 우리가 일부러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요. 기억을 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에너지를 써서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습관이 되면요. 에너지를 안 써도 돼요. 어차피 기억된 대로 몸이 하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덜 쓰게 돼요. 몸이 덜 피곤합니다. 습관화하면. 두 번째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습관이 되면. 힘을 덜 쓰고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은 습관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습관이 주인이고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습관이 노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내가 내 습관을 잘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쁜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쁜 습관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바른 습관을 몸에 배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네 파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나를 대하는 습관.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두 번째, 내가 남을 대하는 습관. 그리고 세 번째, 직장에서 일하는 습관. 그리고 직장에서 말하는 습관.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대하는 습관. 우리가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를 너무 못 살게 굴어요. 전 세계에서 어떤 연구조사에 따르면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제일 자기 탓을 많이 한대요. 근데 사실 직장 생활은요, 저는 24년밖에 안 했지만 30년 한 분도 있고 40년 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분들을 보면 본인들이 가지신 멘탈, 본인이 본인을 대하는 마음, 그 관리를 아주 잘 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흔히 얘기하는 내가 나를 대하는 습관, 좋은 멘탈이 무너지면 그 순간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해도 힘들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우선 내가 나를 대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어야 돼요. 뭘까요? 내가 나를 아껴줘야 돼요. 꼭 아껴줘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내가 오늘 너무 수고했어. 그리고 발 쭉 뻗고 푹 쉬세요. 내가 나를 아껴줘야 됩니다. 세상에 나 말고 나 아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별로. 나 외엔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아끼는 습관이 가장 필요합니다.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서 톡톡 무릎에 흙도 털어주고요. 등도 두드려주고 그래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할 수 있다는 말을 남한테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당신은 할 수 있겠죠. 나는 못하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나한테 해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꽤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조그만 성공을 반복해야지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믿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한테 조그만 성공의 경험을 반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효능감이 생기죠. 여러분, 자기 효능감은요, 자존감이란 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말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좋은 단어로 생각들을 하시죠. 자존감은
영어로 self esteem이라고 합니다. self esteem. 여기서 esteem이란 말은요, estimate, 평가하다라는 말의 그 단어에서 온 겁니다. 자존감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잘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나를 넘어서는 도전을 안 하면 돼요. 내가 나를 넘어서는 도전을 하면 자존감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자존감이죠. 근데 내가 나를 안 다음에 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라고 멈추면 안 되죠. 직장 생활은 조금씩 성공을 반복하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자존감을 넘어선 자기 효능감이 필요한 겁니다. 셀프 에스팀과 셀프 에피커시, 자기 효능감은 다릅니다. 우선 내가 나를 대하는 습관, 내가 나를 좀 아껴주고요. 밀어붙이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돼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다 밀어붙이고, 동료도 밀어붙이고, 회사도 밀어붙이고, 때로는 가족도 날 밀어붙이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다 날 밀어붙여서. 나라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래오래 나를 아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내가 조금씩 조그만 성공의 경험을 반복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습관, 아끼세요. 내가 나를 아끼세요. 아끼고 도닥여주고 천천히 손 끌고 같이 가주세요. 제가 가끔 좀 젊은 사원분들, 직원분들 강연을 가면 깜짝 놀라는 게요, 입사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마음이 벌써 급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왜냐하면 오랫동안 스펙을 쌓고 막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급해요. 내가 이거밖에 안 해도 되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나 24년 했어. 나는 자정까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지금 새벽 1, 2시예요. 제가 좀 직장 생활 좀 했어요. 한 7, 8년? 그분들 그래봤자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점심, 저녁, 간식, 잘 시간까지 하루가 아직 24시간이 꽉 남아있는데도 마음들이 급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생각보다 직장 생활은 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아끼고 가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직장 가서 내가 이제 남을 대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아끼겠는데 남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남을 대하는 습관, 참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로 고민이 많으세요. 인간관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온갖 그 마음의 탈출구들을 열심히 찾고 계세요. 근데 사실 성적과 성과는 참 다르죠. 학교에서 성적은 혼자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몰라요. 회사에서 성과는 같이 해야지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과에는 인간관계가 녹아 있어요. 인간관계가 좋아야지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냐, 이 습관이 좋아야지 성과가 나와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왜 성과가 좋아야 될까요? 왜? 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회사 왜 다닐까요? 나를 위해서 다녀요. 나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끌어내야죠. 성과를 내서 내가 보상을 받고 다시 내가 나를 아끼면서 성공의 경험으로 자기 효능감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말처럼 남도 이렇게 참 쉽게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직장생활 24년, 임원 7년 포함해서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보스들, 선배, 상사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변덕이 무지 심해요. 방금 얘기하고 딴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있죠? 꼭 보스뿐이 아니에요. 주변에도 다 있어요. 시치미도 떼요. 방금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소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소심해져요. 제가 정말 소심한 보스를 모셨었는데요. 숫자 틀린 거 제가 찾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분이 찾아요. 오타 그분이 다 찾고요. 급해요. 여러분들 천천히 걷는 상사 보셨어요? 없어요. 다 빨리 걸어요. 프린터 누구 때문에 고장나요? 그분들이 잡아 뜯어요.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결정적인 거 절대 안 아파요. 저도 처음에 순진해서 전날 회식하고 내일 천천히 와 그래서 천천히 갔더니 그분은 액자처럼 걸려 있어요. 그 자리에. 예. 안 아파요. 예. 도대체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사를 경영하시려면요, 가장 좋은 거는 상사의 강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상사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끔 도우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밀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상사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도왔더니 그 공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예전에 15세기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 공방에 들어와서 그림을 배우거든요. 이제 을에 제자들이 와서 공방에서 그림을 배우고 좀 크면 배출해서 나갑니다. 어느 날 이 베로키오 공방에 정말 아주 못생긴 15살짜리 소년이 와서 저도 그림을 배우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로키오가 그 소년한테 그래, 와서 나한테 그림 배우는데 천사 그래, 천사. 그래서 이 소년은 3년 동안 천사를 그립니다. 어느 날 베로키오가 와서 보니까 이 소년이 그린 천사 그림이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베로키오는 이 소년에게 그림을 같이 그리자고 합니다. 그 그림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이고요. 그 소년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예. 다빈치는 그렇게 그림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베로키오라는 스승을 만났지만 베로키오가 그리는 그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천사를 잘 그릴까 궁리를 하고요. 결국 스승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최고의 화가가 되었죠. 저도 우리 후배분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상사와 선배와 보스와 다투고 싸우고 겨루지 마라. 그분이 잘하는 걸 더 잘하면 결국 돌아온다. 자, 다음은 이제 갈등 관리입니다. 제가 이름은 이렇게 어렵게 썼지만 사실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직장 가면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깜짝들 놀래요. 막 사원분들 이제 막 취직해서 보면 이게 드라마랑 틀리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면 막 직장 생활이 다이내믹하고 막 재밌고 이런데 막상 회사 오면 이게 회사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맨날 이렇게 아침 드라마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회사가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해요. 하루 부도 났다가 하루 갑자기 뭐 매출이 확 올랐다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루틴하게 내가 상사의 강점을 잘 이끌어주면서 나를 잘 지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내가 날 잘 대하고 남을 잘 대해도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생겨요. 갈등이라는 게 생기죠. 그 갈등이 생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우리 워라밸이라는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워라밸에서 결국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뭘 더 달라고 그랬었던 걸까요?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시간 싸움이었어요. 시간 갖고 싸웠던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일의 무게도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사에 머무는,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을 줄였어요. 빨리 PC 끄고, 빨리 나가게 하고, 빨리빨리 나가라. 네.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 빨리 가. 뭐 무슨 날 휴가 팍팍 내. 회사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어요. 그런데 회사에 머무는 시간만 줄인다고 워라밸이 될까요? 시간이란 갈등이 없어졌을까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유명한 컨설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이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이다. 여러분 집에서 쉬실 때 내가 진짜 품질 높게 쉬어야지 이러신 적 없잖아요. 그냥 쉬죠. 그냥 소파에 눕거나 뭐 침대에 눕거나 그냥 쉬죠. 직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직장에 최대한 오래 있어야지 이렇지 않죠. 내가 회사에 출근했으니까 진짜 일을 잘해야지. 고품질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24시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이 높아지면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이 많아집니다. 일을 안 갖고 가잖아요. 머릿속에서도 덜고. 그래서 시간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간의 질을 양질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명이서 손잡고 달리기를 합니다. 줄의 속도는 누가 결정할까요? 전체 줄의 속도는? 네? 꼴등. 딱 맞으죠. 그 중에서 가장 느리게 뛰는 사람이 줄의 속도를 결정해요. 어차피 다 뛰어봤자 한 사람이 걸으면 그냥 그 줄은 걸어야 돼요.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셔서 오늘 할 일 쭉 쓰시잖아요. 그 중에 일의 꼴등이 있어요. 그 꼴등이 그날 하루 일의 속도를 다 결정합니다. 누가 꼴등일까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 무조건 꼴등입니다. 근데 그 일이 중요하잖아요? 더 하기 싫어요. 네. 사소한 일은 무시해요, 그냥. 근데 중요한 일,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 오늘은 미루지 말아야지 그러곤 그 일 때문에 딴 일을 다 미뤄요. 중요한데 꼭 내가 해야 되는데 남이 안 해주는데 그 중에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재밌는 게 꼴등이 돼서요, 다른 일들의 발목을 다 잡고 결국 그래서 나의 오늘 하루 시간을 다 망칩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못 돼야 되는데 쭉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그 중에서 꼴등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걸리면 생각이 나면 뭔가 찜찜해서 딴 게 흐지부지 돼요. 근데 그것부터 훅 해버리잖아요. 그럼 딴 건 쉬워요. 여유가 생겨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은요, 직장에서 하기 싫은 일, 진짜 중요한데 하기 싫은 일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이 다른 일에 발목을 안 잡습니다. 근데 하기 싫은 일 하는 건 진짜 더 싫죠. 그죠?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소확행,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으시죠? 네일도 받으시고, 인형도 뽑으시고, 치맥도 하시고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조그맣게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알아요. 하기 싫은 걸 하고 나면 보상이 오는구나. 결국 다 나로 돌아옵니다. 내가 나를 잘 대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남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도와서 고성과를 내서 보상이 돌아오면 또 내가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시간도 내가 나한테 힘들지 않게 보내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시간 관리를 잘하면 내가 안 힘들어요. 내가 안 힘들려면 내가 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싫은 일부터 해치우고, 그러고 나면 반드시 상을 주셔야 됩니다. 상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나한테 상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굉장히 관계도 좋고 의욕도 나는데 힘이 쭉 빠진 일이 있어요. 뭐죠? 하다가 안 된 일, 안 풀린 일, 망쳐버린 일. 우리가 그걸 실패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실패는요, 조금 큰 실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너무 겁내면 안 되더라고요. 심리적 안전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나한테 그래도 괜찮아라고 안전감을 주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후배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사 1위는 누굴까요? 1위는요, 감정 기복형 상사예요. 좋은 아침, 점심 안 먹을랜다. 사표 쓰고 있어. 저녁 때, 내일도 화이팅! 이러고 퇴근하는 거예요. 감정 기복형이에요. 왜 그분이 싫을까요? 심리적 안전감을 못 주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심리적 안전감을 리더나 상사나 보스나 나 스스로에게도 줘야 됩니다. 좋은 아침, 회사 관둘래? 좋은 저녁. 이거 어떻게 믿고 일하겠어요? 그러면 만약 뭐가 실패가 생기잖아요? 절대로 거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겁내고 숨기죠. 심리적 안전감이 낮으면 숨깁니다. 외면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뉴욕주에 가서 변호사 시험을 칩니다. 가서 쳤어요. 떨어졌습니다. 멋지게. 떨어져서 재수를 할 생각을 했죠.
재수를 했는데 제가 왜 떨어졌는지 떨어진 문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시험 치신 분들 중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나도 모르겠어. 열심히 했는데 뻥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예. 압니다. 본인은 알아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저도 왜 떨어졌는지 알아요. 그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고 다시 시험을 보러 미국에 또 갔습니다. 뉴욕에 갔는데 시험 전날인데 우리 시험 전날은 보통 좀 쉬어야 되잖아요. 약간 총정리하면서. 근데 갑자기 한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첫 시험에서 떨어졌던 문제. 근데 더 겁났던 게 뭐냐면 그 문제 답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수하는 동안 그 문제 공부를 안 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 문제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안 보게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해요. 그것 빼고는 다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내일 아침이 시험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24시간 하는 인터넷 카페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날 총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떨어진 문제 한 문제 풀겠다고 밤새 그걸 준비하고 갔어요. 이틀 시험을 보거든요. 첫날 시험을 보고 이튿날째 저희가 주관식에서 떨어졌어요. 주관식을 보러 갔는데 그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공부한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다시 나와서 붙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왜 재수할 동안 그 시험을 안 봤을까? 실패해서 그래요. 다시 대면하기 싫은 거죠. 보기 싫었던 거죠. 제가 스스로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못 줬어요. 이번에 떨어져도 괜찮았는데 그래도 실패를 대면해서 이거를 또 잘 풀어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나마 전날이라도 깨달은 건 다행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 심리적 안정감을 내가 스스로한테 주고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실패로부터. 여러분 한번 빙판에서 넘어져 본 적 있으세요? 안 아파요. 창피해서. 절대 안 아파요. 통증은 나중에 와요. 저녁 때쯤 되면 욱신욱신거려요. 왜 그러지? 낮에 넘어진 거예요. 그 순간 안 아파요. 일어나려다 또 한 번 넘어지면 어때요? 기절하는 게 낫겠다. 그죠? 주변 사람들 다 지나가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있다가 일어날까? 이 사람이 뭔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감정들이 듭니다. 분노, 화도 나고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 다음에 창피하기도 하고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실패를 하고 나면. 그런데 실패로부터 배우려면요. 간단하더라고요. 실패를 빨리 대면하면 됩니다. 그럼 실패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는 습관도 똑같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하면 시간이 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내가 안 풀렸던 일을 빨리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잘 풀린 날은 자축 파티 하실 필요 없어요. 일이 안 된 날, 그날 실패 파티를 하셔야 돼요. 빨리 모여서 나 이번에 시험 떨어졌잖아, 승진 시험. 또 1년 또 이렇게 지내야 돼. 라고 해서 실패를 빨리 대면해야지 거기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창피한 거, 우울한 거, 불안한 거, 이런 거 다 뚫고 가셔야 됩니다. 그걸 얼마나 빨리 뚫느냐에 따라서 실패를 빨리 배웁니다. 터널은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해서 왜 못 배우느냐? 가다 말아요. 창피한 건 어떻게 넘겼는데 화가 나요.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난 건 어떻게 넘겼는데 되게 우울해요. 거기서 다 멈추는 거예요. 터널 안을 운전하고 가다가 서버리는 겁니다. 터널 바깥으로 나가야지 빛이 보이는데 터널 안에서 멈추는 겁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실패를 최대한 빨리 대면하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꼴등을 1등으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패로부터 배우는 방법은 창피한 거, 이런 거 다 우울한 거 빨리 통과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빙판에서 넘어지셨을 때 그 순간 아프시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재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고 다음엔 저거 난간 잡고 내려와야겠다. 그리고 구두도 낮은 거 신어야겠다. 절대 안 넘어지세요.
근데 그냥 넘어진 다음에 저녁 때 또 아파요. 다음날 또 까먹고 또 높은 구두 신고 가다 또 넘어져요. 그런 겁니다. 실패를 빨리 대면하세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E라는 습관입니다. 자, 이제 말하는 습관입니다. 말하는 습관. 우리가 워라밸 얘기하는데 직장에 이제 대면 시간이 줄었어요. 그죠? 회사에 오래들 안 있어요. 그리고 유연근무제도에서 부장님 저 이것 좀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 부장님 어디 가셨어요? 퇴근하셨는데 부장님이 내일 아침에 보자고 그러시더라. 저 내일 오후 3시에 출근인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시간도 줄고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점점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이 짧아지는 건 1분이라도 짧아지는 건 추세일 겁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이렇게 대면이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요? 우선 잡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크면서 잡담을 못하게 배웠습니다. 왜? 항상 선생님이 잡담하지 마. 네. 그죠? 그 다음에 밥상머리에서 잡담하지 마. 네. 그냥 잡담은 진짜 나쁜 얘기로 배웠거든요. 근데 미국에선 스몰톡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수단입니다. 네. 잡담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회사에서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인터넷에 쳐봐도 안 나오죠. 네. 잡담은 못하게 배웠으니까.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지하 1층 카페에서 아주 풍성하게 휘핑크림을 얹는 카페 라떼를 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까지. 근데 한 3층쯤에서 부장이 하나 탔어요. 상무님 카페 라떼 드시네요? 예. 그거 진짜 칼로리 높은데 진짜 살찌시는데 그리고 본인 7층에서 내려버렸어요. 본인 딴엔 잡담인데 그 친구랑 저랑 남은 게 뭘까요? 제가 8층에서 내렸어야 돼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왜? 잡담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업무 얘기는 잘하는데 잡담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잡담을 꽤 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잡담은 간단하더라고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칭찬해 주면 돼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의 관심사. 대표적인 게 날씨예요. 날씨 조초가 그래서 대표적인 잡담입니다. 그런데 잡담을 이제 들었어요. 날씨 좋죠. 그런데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직장인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네, 이거 최악이에요. 그렇죠. 이거 최악이에요. 안 좋은 거 또 있어요. 그래요? 저는 별로던데 이거 최악이에요. 잡담은 좋게 받아야 돼요. 1+1으로. 날씨도 좋고 하늘도 되게 맑네요. 어차피 잡담은 그런 겁니다. 잡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어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잡담이 뭘까요? 잡담은 쓸데없어 보이는데 쓸데 있는 게 잡담이에요. 뭘까요? 안녕하세요예요. 안녕하세요. 그게 언어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 잡담입니다. 안녕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까요? 꼭 물어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그게 인류가 쓰는 가장 중요한 잡담입니다. 상대방이 괜찮은지 관심사에 대해서 묻고 호의적으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에 남은 거는 무엇을 할까요? 상의하는 거죠. 무엇을 하겠습니다. 연락하고 전달하는 거죠. 무엇을 했습니다. 보고하는 거죠. 딱 이 3가지입니다. 그 외 직장에서 다른 얘기가 더 있을까요? 할까요?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 3가지 말투는요.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쓰실 수 있어요. 할까요? 할게요. 했어요. 직장생활은 사실 그렇게 화법이 구성이 됩니다. 진짜 말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암이라는 한자 있죠? 이게 할 말은 많은데 입구자가 3개죠. 할 말은 많은데 산속에 지붕에 처박혔을 때 생기는 병이에요. 할 말을 못했을 때 생기는 병이 암입니다. 근데 만약에 산에서 지붕을 박차고 나오면 품질 품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고 갇혀서 살면 암이 되고요.
할 말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살면 품자가 됩니다. 그래서 흐를소 통할통, 소통이 필요한 거죠. 우리만 그럴까요? 워렌 버핏이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말을 잘 못하면 세상을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2017년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 대학원에 졸업식 가서 합니다. 말이 청산유수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말을 잘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요즘 정보가 없어서 일이 못하진 않아요.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만 쳐도 막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일을 못했어요.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데이터가 차고 넘쳐요. 기술, 속도 다 엄청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속도가 느려서 또 답답해서 일을 못했는데 지금은 한번 누르면 날아가죠. 그죠? 결국 남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 근데 그러면 도대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 걸까? 제가 만든 삼각축입니다. 관계, 내용, 방식을 언제나 신경 쓰면서 말을 하자는 거죠. 관계. 우리나라는 모임을 하면 누가 탄생해요? 막내가 탄생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친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200가지 퀴즈를 내서 나이를 알아내야지 속이 후련해요. 그 다음에 또 따지죠. 빠르냐 늦냐. 그죠? 어쨌든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서열도 되게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도요. 관계를 설정해요. 내가 삼촌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삼촌 없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형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관계를 설정해버려요. 내가 딱.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말도 관계를 설정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럼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요? 말하기 위해서. 이게 가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관계가 그러면 충성을 하거나 사내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잘 모시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말을 할 때 관계는요.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충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랑 말할 때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 사람께 성의껏 대하라는 거죠. 내가 삼촌이고 내가 누나고 내가 아버지는 뭐해요? 필요 없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성의 있게 대하냐. 남이지만 성의 있게 대하면 그게 진짜 진심 있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말하기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성의 있게 대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누구하고 얘기하든 성의 있게. 무성의한 말하기 진짜 싫지 않으세요? 예, 진짜 싫죠. 예.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어요. 말하기에. 관계는 충실하고 정직하게. 자, 다음은 그럼 이제 내용입니다. 관계, 내용,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MEC라고 흔히 기획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빈틈없이 겹침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최고죠, 말은. 예. 말 잘 못하는 분 어때요? 한 말 또 해요. 계속 한 말 또 하죠. 근데 정작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가요. 왜 왔지 저분? 자기 얘기를 한참 하고 가요. 나중에 전화, 참 내가 그 얘기하려고 갔었는데. 예. 빈틈이 막 있는 거죠. 많이 겹치고. 그죠? 예. 이렇게 말은요. 가장 좋은 게 내용이 빈틈도 없고 겹침도 없는 겁니다. 복잡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했어요. 누가 도대체 빈틈 없고 겹침 없이 말을 할까? 내용을 빈틈 없고 겹침 없이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목적지 찍으면 내비게이션 뭐 가르쳐줘요? 가는 길 또 오는 길. 그렇죠. 가는 길, 오는 길 또 네. 드는 비용. 그죠? 도착 시간 다 가르쳐줘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겹치게 얘기는 안 해요.
우회전 하시라니까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아까 돈 얘기 들으셨나요? 예. 지금 이 길로 가면 그 돈 들어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 안 하잖아요. 딱 한 번 선택하면 가잖아요. 그죠? 그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저는 직장인 분들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생각을 하시라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 언제까지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일지. 육하 원칙은 사실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좀 쉽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떤 길을 타고 가지? 얼마를 쓸 수 있을까? 회사에서 나한테 부과된 예산이 얼마일까? 언제까지 해야 되나? 가다가 사고를 만나면, 가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좀 바꿔도 되나? 내비게이션. 내용은 무결하게. 무결하다는 것은 겹치지 않고 빈틈이 없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식입니다. 방식. 여러분들 불편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 불편한 얘기를 우리가 직언이라고 합니다. 뭔가 귀에 쓴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걸 우리가 직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짜고짜 하면 될까요? 제가 이걸 회사 가서 그 수강생분들께 여쭤봤어요. 직언을 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사표요, 또 술기운이요, 배짱이요, 뭐 많은 얘기죠. 진정성이요, 다 필요하죠. 공감이요, 다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 불편한 얘기를 한 걸로 끝난 겁니다, 사실은. 불편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죠? 저는 회사에서 법무실장을 오래 해서 정말 회사에다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야 됐어요. 법무를 담당하니까 얼마나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불편한 얘기를 좀 그나마 편히 들을 수 있게 할까? 방법을 연구했더니 대안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되더라고요. 대안. 그러니까 직언이랑 대안은 세트 메뉴입니다. 제가 어디 지원을 하면 이제 붙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었겠죠. 떨어진 곳은 당신은 불합격됐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왔는데 요즘은 그 밑에 글이 길어요. 떨어졌지만 당신은 굉장히 훌륭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가든 잘 될 거고 막 이만큼 나와요. 붙은 데는 간단해요. 합격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에는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는 대안, 또 실제로 같이 이렇게 작동할 것 같은 대안을 쭉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장님. 그럼 어떡하지? 그거야 제가 모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 생각엔 요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틀려도 돼요. 틀려도 이미 직언을 듣고 들은 사람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대안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남녀 사이에 우리 사귈 때 이 직언과 대안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여기 분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 그만 만나? 꼭 뒤에 붙는 말이 뭐예요? 넌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럼 지금 만나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별 통보는 해야겠고 그 다음에 대안을 붙여서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직언과 대안.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내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면 그 얘기를 한 걸로 목표의 90%는 달성이 된 거고요. 나머지 10% 그걸로 혹시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들은 사람은 직언을 더 들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불편한 얘기만 쏟아내면 안 들려요. 나중에 화도 나요.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를 하면 반드시 대안을 얘기하시라. 방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될 때 말하기의 방식. 경청. 우리 참 경청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좀 경청해라. 경청. 경청은 뭐예요? 한자어로 잘 듣는 거. 한자어로 몸을 기울여서 듣는 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몸을 기울여서 듣는 거.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기술들, 테크닉들을 얘기해요. 3L이라고 그래서 눈썹 올리고 쳐다보고 몸을 기대라. 그게 다 L로 시작하거든요. Lift, Look, Lean. 그냥 그것만 한다고 경청이 될까요?
사람은 원래 말하기 좋아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듣기가 힘듭니다. 경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감대요, 리액션이요, 반응이요 막 나와요. 어떻게 하면 경청을 잘할까? 차이점에 집중하시면 돼요. 상대하고 얘기하는 거에 차이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장님이 물어요. 김사원 어제 뭐 했어? 아, 저 신설동 갔었는데요. 나도 신설동 갔었는데. 경청 글러 먹었어요. 틀렸어요. 이제 부장님은 자기 신설동 간 얘기 합니다. 경청을 하려면요, 호기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저 친구는 어디 갔었지? 같은 동네를 갔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공통점을 빨리 찾아요. 차이점에 집중해서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궁금해서 2, 3분은 충분히 듣습니다. 차이점에 집중하시면 경청이 됩니다. 방식은 섬세하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습관은 되게 잘 대하고요. 그 다음에 남을 대하는 습관은 강점을 활용해서 도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꼴등을 1등으로, 실패는 빨리 대면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의 방식은 관계는 충직하게, 내용은 내비게이션처럼. 그 다음에 방식은 직원이나 경청에 필요한 대안, 그리고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갖춰지기는 어렵겠지만 좀 낯선 것들을 자꾸 경험해보면 이런 복합적인 사회 속에서 복잡한 일들을 전뇌형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필 발명되고요. 지우개 발명되고요. 연필 뒤에 지우개가 붙는데 90년이 걸렸어요. 의외로 낯선 것들끼리 경험하고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직장인의 바른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실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합니다.